자, 44장 잠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세는 이제 잠을 소재로 한 글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긴장돼서 아주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러한 순간에 평온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념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몽테뉴는 이런 관점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준 평온한 숙면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3세와 전쟁을 하던 중이었죠. 그때 이제 다레이오스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계속 도망가는 바람에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계속해서 다레이오스를 쫓아야 됐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양쪽 군대가 서로 이제 진을 친 다음에 최후의 결전을 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됐죠. 전투 당일에 이제 파르메니오 같은 부관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깨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왕이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왕을 깨웠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미소를 띠면서 그날 전투에서의 승리를 예감하며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평안함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예측에서 비롯된 거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제 위대성을 드러내는 일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거의 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장이 돼서 그랬을 텐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역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로마의 오토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토 황제는 이제 네로 사후의 황제가 된 인물인데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했죠. 사실 오토는 오랫동안 네로의 친구였고 젊은 시절에 이제 사치와 향락으로 물든 그러한 생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했습니다.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했죠. 하지만 이제 황제에 오른 다음에 예상외로 훌륭한 통치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토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고 오토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가 황제가 된 지 얼마 있다가 군대가 이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오토 황제는 지원을 기다리면서 반란군의 진군을 늦추는 작전을 펼쳤지만 굉장히 그 역부족으로 수세에 몰려서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 그 오토 황제의 군대는 굉장히 그 황제를 위한 그러한 마음이 높아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이제 그 반란군에 맞서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죠. 그래서 이제 오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하들이 이제 죽어 나가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내전을 끝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죠. 굉장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수하들이 이제 무사히 로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편지를 여기저기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밤을 평온하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자결을 하죠. 이 몽테뉴는 이 오토의 자살을 소카토의 자결과 비견을 하면서 이 오토가 굉장히 그 영웅적인 그러한 죽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마지막 밤을 평안한 가운데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끄집어내서 오토라는 인물이 굉장히 참 위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텔루스의 반란 속에서 이 카토가 평안한 저녁을 보냈다라는 이 일화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카틸리나라는 사람의 반역 음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카틸리나는 이제 아프리카 속주의 총독이었는데 집정관 선거에 나갔다가 이제 패배를 하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기원전 63년에 이 반역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사 직전에 당시의 집정관이었던 키케로에게 첩보가 접수가 되죠.
키케로는 이제 추가 증거를 은밀히 확보한 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대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틸리나는 이제 에트루리아에서 봉기를 하면서 키케로 암살 계획을 수립을 하죠. 이번에도 이제 첩보를 미리 접한 키케로는 이 카틸리나의 음모를 고발하는 이 탄핵 연설을 네 차례에 걸쳐서 원로원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케로와 같이 도와줬던 이 카토의 노력 덕분에 이 카틸리나의 음모는 결국은 와해가 되고 공화국은 이제 평온을 찾을 수가 있었죠. 자, 이 카틸리나를 탄핵하는 이 키케로의 연설문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는 그러한 키케로의 대표적인 그러한 연설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카토는 그 메텔루스 네포스라는 사람이 호민관에 출마를 하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호민관에 출마하라는 주변에 여러 권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계속 사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메텔루스가 출마를 하니까 이 카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메텔루스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호민관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토와 그 메텔루스가 함께 이제 호민관에 취임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호민관은 몇 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두 사람이 이제 호민관이 된 겁니다. 이 메텔루스는 이제 폼페이우스에게 군대를 끌고 돌아와서 로마를 지키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카탈리나의 음모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제 폼페이우스에게 권력을 장악하게 하려는 음모였죠. 자, 카타오는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감지하고 반대를 했지만 모든 상황이 이 메텔루스나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카이사르 등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투표하게끔 된 그날 그 전날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카토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죠. 왜냐하면 이 투표를 하게 되면 보나마나 이 메텔루스가 입안한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될 거고 그때 이제 혼자 반대를 했던 카토는 굉장히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 카토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평온하게 잠을 잤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안이 투표되는 날, 이 메텔루스가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나 검투사, 노예, 폼페이우스 지지자 등을 이제 몰고 왔고, 집정관이었던 이제 카이사르 역시 이제 그를 지지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카토한테는 좀 불리했습니다. 사실 이제 카토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카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가 이제 법안을 읽으려고 할 때 이를 막는 측과 강행하는 측 사이에 실강이가 벌어지고 이 카토는 이제 돌과 나무 토막이 날아와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몽테뉴가 이 사람을 이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한 데는 이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의 일화는 시칠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2 삼두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옥타비아누스, 즉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사람이죠. 그다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이제 연합해서 정권을 잡은 그러한 시기였는데 시칠리아를 본거지란 그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이제 카이사르의 정적이었던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의 아들이고 당시에는 이제 시칠리아를 본거지로 해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었죠.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새로운 함대를 건조하고 해방로에 2만 명을 노자비로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 그 아주 병력을 갖다가 보충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항해철이 되니까 시칠리아 해안에서 폼페이우스를 격파를 했죠. 그때 이제 본문에 벌어진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갑작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서 이 참모들이 교전 신호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나중에
이 안토니우스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비난을 받죠. 이제 겁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는 그 위에서 이야기한 카토나 아니면 오토 황제와 같은 사람처럼 이 평온한 밤을 지냈다라는 얘기까지는 없지만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잠에 빠진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소 마리우스의 일화는 그 술라의 2차 내전기에 사크리포르투스 전투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 술라는 이제 술라의 군대와 마리우스 군대가 이제 월동기를 보낸 후에 봄이 돼서 전투를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술라의 꿈에 대마리우스, 마리우스의 아버지죠. 아버지 마리우스가 등장을 해서 아들인 그 마리우스에게 야, 내일 전투가 큰 손실이 될 것이니까 조심해라라고 조언을 하죠. 이 술라의 꿈에서.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깬 술라가 나름대로 이제 그 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수경하고 있던 집정관 돌라벨라를 불러서 공격을 검토했지만 이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대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마리우스가 이제 기습할 기회라고 여겨서 공격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제 술라의 용맹함에 지리멸렬 이제 그 패배를 하고 마리우스는 이제 프라이네스테라는 성으로 달아나서 밧줄의 몸을 의지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습을 명령했던 마리우스는 명령 직후에 잠이 들어서 병사들이 도망치는 소리에 잠이 깨어서 도주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마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것보다도 이 중요한 순간에 잠에 빠졌다라는 차원에서 소개가 된 겁니다. 자, 마케도니아의 그 페르세우스라는 사람은 안티고노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마케도니아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는데 로마하고 이제 마케도니아 간에서 벌어진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로마에서 죽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죽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감시하는 병사들이 그를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번갈아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하도 못 자게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는 설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페르세우스의 일화는 잠을 못 자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 등장하는 잠을 자지 않고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가 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죠. 이 에피메니데스에 대한 이야기는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자면 이제 에피메니데스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양을 찾으러 갔다가 어느 동굴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신은 이제 좀 잠깐 잠을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까 57년이 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마을로 가봤더니 동생은 노인이 돼버렸고 자기는 동굴에서 57년 동안 잠을 잔 거죠. 잠에서 깬 다음에 한 57일이 지나니까 57년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제 그가 노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장수를 해서 157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박물지에서도 약간 이것은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잠에 대한 특이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이제 스퀴티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이제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와 중앙 아시아의 그 스텝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요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어느 부족이 있는데, 연중 6개월 동안은 계속 잠을 자는 그런 부족이 있다라고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헤로도토스는 이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잠에 대한 여러 일화를 엮어서 소개를 했죠.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나 오토 황제, 이 카토의 사례는 현자의 어떤 평온함을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사례였죠. 하지만 이제 아우구스투스나 마리우스의 사례는 뭐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페르세우스나 에피메니데스의 경우에는 인간의 생리적인 조건, 잠을 자지 않았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잠을
오랫동안 잘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과 관련이 돼서 맨 처음에 그 현자들의 어떤 평온한 잠을 소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에세이의 처음에 제시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잠이라는 그러한 소재에 관련된 그러한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테뉴는 이제 44장에서 잠에 관하여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소개가 된 그 세 가지 사례, 알렉산드로스나 오토 황제나 아니면 이 카토의 사례는 정말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긴장의 순간에 어떤 평온하게 잠을 잠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보여준 그러한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사례로 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평온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